저는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반면 제 남편은 조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집, 가전제품, 가구 등 저희 집에서 대부분 해주셨어요. 솔직히 하나뿐인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은 저한테 뭘 해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덕분에 신혼 때부터 남편과 저는 다른 신혼부부들에 비해 대출에 허덕이지 않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 점을 참 고마워하면서도 죄송해하는 면이 컸죠. 경제적인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신혼생활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원래 저희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 당시 서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에 관하여 많이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결혼 후에도 부부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동호회는 물론이고 동호회도 눈치 보거나 하지 않고 자주 나갔어요. 오히려 서로를 믿고 사생활을 존중해주면서 관계를 지속하니까 부딪힐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도 없었고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3년 정도 지났을까? 계획에 없던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3년 정도 지나니 양가 부모님들도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했고 저희 둘 다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즐겼다고 생각했기에 이 아이는 낳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아이가 생기고 나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식구는 늘어나게 되었고 육아는 어찌나 힘든지 제가 버거울 만큼 미치겠는 겁니다. 심지어 원래 남편과 저 둘 다 자신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려고 하면 아이가 눈에 밟혀서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난 뒤로 인간관계가 거의 끊겼어요. 약속이 있어도 제가 매번 시간이 안 된다고 미루고 겨우겨우 잡아놓으면 약속 당일날 항상 제가 나가려는 걸 아는 것처럼 유독 애가 보채고 저한테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애와 둘이서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집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랑 둘이 있다 보니 뭔가 저만 혼자 멈춰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허한 속을 먹는 것으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연을 읽는 분들께서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단 거, 짠 거, 매운 거, 즉 자극적인 것들만 찾아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몸은 눈덩이처럼 불어있더군요. 제가 살이 쪘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 때에는 이미 제 원래 몸무게보다 20kg가 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다 보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에게 살 좀 빼라고 하면서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제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저와 매일같이 싸웠고 하루하루가 냉전 상태였습니다. 항상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도 살이 훅 쪄버린 제 몸을 알고 있었고 싸우기 싫어서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아이가 생기고 난 뒤로 나가지 않았던 동호회에 다시 가게 된 게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얼음장 같은 매일을 보내다가 주말이 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주말에는 무조건 다 같이 있기로 예전부터 약속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잠기가 어두운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제 옆에서 꿈나라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제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서 주섬주섬 뭘 챙기는지 골프웨어를 입은 채로 골프화를 신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갑자기 성질이 확 나더군요. 이미 준비를 다 마친 것을 보니 제가 깨지 않게 몰래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매일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애랑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나 2년 동안 한 번도 동호회나 동창회 안 나간 거 알면서 왜 그래? 하루 정도는 4시간 보낼 수 있잖아. 오히려 나한테 짜증 섞인 말로 당연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허구한 날 아이만 키우다 우울증까지 온 내 자신을 보는데 이게 나한테 할 소리인가 싶어서 야,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내 친구들 만나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싶어.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애기 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때다 싶었는지 쟤 운다. 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내가 쟤 보면 될 거 아니야. 하고는 문을 열고는 후다닥 나서더라고요. 문을 열고 남편을 못 나가게 붙잡고 싶었지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아이 방으로 가서 애를 달랬습니다. 그날 제 자신을 돌아보니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놀 줄 몰라서 지금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제 신세가 참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오고 난 뒤 애를 재우고 둘이 진지하게 말을 해보았어요. 자기야, 나도 놀고 싶고 못 노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살면서 자기도 알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갑자기 왜 또 이 얘기를 꺼내? 하고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짜증내지 말고 들어. 우리가 솔직히 다른 부부들보다 여가 생활 보내는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민서 생긴 이후로 자기 생활이 없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게 된 것 같아. 그니까 우리 각자 토요일마다 자기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취미생활이든 동창회든 나가는 거 어때? 하니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웬일이래? 좋지 나야 하면서 실실 쪼개면서 말하더군요. 속이 훤히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에 참 애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어. 그 대신 딱 그 하루 빼고는 우리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야. 알았어? 물어보자 곧바로 남편은 당연하지. 나 믿지? 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임신 기간까지 포함해서 약 3년간 아이를 키우느라 지쳤기 때문에 제 시간이 필요했기도 했던 상태라 이 제안은 솔직히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의 사이도 더 좋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좋아지긴 개뿔 남편은 그날 하루를 위해 일주일을 살아가는 듯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일요일은 항상 짜증에 가득 차 있었고 토요일 아침에만 눈이 반짝반짝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집에 늦게 오려고 하고 나중에는 외박까지 하더군요.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엔 저희가 6시쯤이면 민서를 데려갈 줄 아셨지만 점점 늦어지자 민서를 봐주기 힘들어 하셨어요. 무엇보다 민서가 저한테 엄마, 나는 왜 엄마랑 있고 싶은데 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저의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민서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남편만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다녀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토요일 낮에 갑자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토요일 아침만 되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는 저와 민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받아본 지인 연락이었어요. 원래 남에게 제 힘든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마치 입에 구멍이 뚫린 듯이 제가 속상한 것들을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정신을 차렸을 땐 뭐에 홀린 듯 이미 모든 얘기를 마친 상태였고 미안하다고 내가 요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친구가 안 되겠다. 오늘만이라도 어머니한테 아기 잠깐 맡겨놓고 나와. 너네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무조건 나와야 한다. 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에게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친정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민서를 부탁하고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차를 탔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가 되었더라고요. 분명 제가 애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제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울한 거 하나 조절하지 못해서 살도 찌고 남편도 자기 여가생활 즐기겠다고 나가버리는 이 집구석에서 혼자 자책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힘이 빠지더군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얘도 느꼈는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밖에나 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봤더니 언제 거기까지 간 건지 너무 예쁜 바다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바다를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서 내려 저희는 바닷가 앞 벤치에 앉아서 뭐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허기가 져서 그 바닷가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식당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거의 다 먹어가니까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은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동호회 회원들이 오늘 회식 한번 하자네? 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도 하지 않았어? 거기 동호회는 왜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해? 그러게, 어쨌든 늦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끊는 겁니다.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나서 다시 전화 걸어서 뭐라고 따졌을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있기도 했고 모처럼 느껴보는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가 식당에서 나와 차를 타고 출발하려는데 바로 맞은편 식당에 남편의 차로 보이는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잘못 본 거겠지 하고 가려 했는데 차 번호까지 똑같더군요. 차가 식당 앞에 세워져 있길래 그래서 뭐지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통화 연결음이 5번 정도 울리니 받더라고요. 여보, 오늘 무슨 동호회라고?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전화 받기 힘들어. 산이라고 산. 왜 계속 전화하는 거야. 나만 뒤처지잖아. 끊어. 하곤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 주위에는 산은 하나도 없고 바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식당 안에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여자와 단둘이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알아채지 못했는지 둘이 회도 서로 먹여주고 휴지로 얼굴도 닦아주고 생쇼를 하면서 지랄을 하더군요.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빡침이 느껴졌어요. 제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한 것도 후회가 되고 저에게 냉정하게 말하면서 처자식 내팽겨두고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저에게 미친년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놈이 나랑 눈이 마주치길래 생선회가 있는 접시를 발로 밀어버리고 그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그래, 나 미친년이다. 진짜 미친 거 한번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아까 제가 생선회가 다 묻은 회며 산낙지들을 전부 털지도 않아서 옷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서는 절 밀치면서 그 여자에게서 저를 떼어내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밀친 거야? 오히려 이런 현장에서 발각되면 먼저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 식당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추하다. 나가서 얘기해.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뿌리치고 남편을 밀쳤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너 와이프는 나야. 너는 전혀를 감쌀 게 아니라 날 감싸야 하는 거라고. 장난해? 그랬더니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더니 갑자기 야, 솔직히 네 꼴을 봐라. 살은 뒤룩뒤룩 쪄가지고 내가 널 뭘 보고 느끼겠냐? 다른 집 와이프들은 오히려 이해해준단다. 라고 하더군요. 지금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떳떳하게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뭐? 야, 장난해? 그걸로 네가 바람 피우는 걸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맞잖아. 네가 남자라고 생각해봐.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야? 너 원래 쿨했잖아. 쿨하면 바람 피우는 것도 용서해주는 거야?
야, 이 미친놈 새끼야. 그래서 전현이랑 뒹굴뒹굴 했냐? 더러워 죽겠네. 그래, 뒹굴거렸다.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솔직히 나는 아직도 좀 되니까 여자라도 꼬이지. 어디 가서 물어봐봐. 너랑 나중에 누가 아깝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내가 더 아깝다고 할걸? 너 네 말에 다 책임질 수 있지? 라고 했더니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하면서 그 여자랑 손을 잡고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제 친구는 상황이 끝난 걸 보고 저에게 와서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친구에게 기대 친구의 차에 탔어요. 다행히도 친구가 그 상황을 모두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둬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거기 같이 있던 동호회 사람들도 둘이 내연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오히려 저에게 들키지 않게 도와주었던 거였어요. 항상 남편에게 동호회에 대해 물어보면 남자들만 있다고 들었고 같이 있다고 했던 동호회 회원과 통화했을 때도 우리 동호회는 절대 이상하거나 그런 동호회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저는 이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엿먹이고 끝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여기 동호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기고 말겠다는 진념 하나로 파고드니까 불가능한 건 없더라고요. 그로 인해 알게 된 건 여기 동호회 사람들은 상간녀나 상간남을 당당히 소개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서 또 다른 인연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와이프가 이 동호회에 나가서 이혼을 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을 파고들다가 우연히 한 분이랑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기 사람들 제정신 바뀌어있는 사람 일도 없고 전부 또라이고 이미 거기에 가입해서 바람까지 난 상태면 이혼이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한테 물들었으면 이미 끝인 거라고. 그저 건전하게 만나서 운동이나 할 줄 알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에서 그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제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상간녀 소송부터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 뭐가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유부남인 남편과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게시판에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모아둔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소송도 함께 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쪄있던 살도 저절로 빠지는 거 있죠. 그렇게 법정 공방을 다투다가 어느 날 집에 있던 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남편이 없을 시간대에 집에 가게 되었는데 비밀번호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참나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집을 안 올 때 몇 번 전화하고 말더니 제가 이젠 안 찾아올 거라고 알고 거의 살림을 차린 것 같더군요. 열이 확 받았지만 그때 당시 이혼 변호사가 절대 때리거나 그 사람들 명예훼손 소송 걸릴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해서 위자료도 못 받아낼 수 있어요. 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그냥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뒤를 따라서 상간녀가 들어오더니 어머 지 집에 상간녀가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네. 저번에는 내 머리도 잘 잡더만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 혼자 궁상맞게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짐도 그냥 두고 나가겠다. 내가 여기 며칠 있어 보면서 있던 짐들 보니까 다 후져가지고 챙길 것도 없어 보이던데 그냥 하나 사 입어라. 아 이제 이혼해서 돈이 없나? 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일어나서 그 여자 앞에 섰어요. 내가 때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움찔하더라고요. 왜? 내가 때리기라도 할 것 같아? 오해하지 마.
너처럼 남의 가정 파탄내는 애들은 그렇게 상대해줄 가치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널 때리겠니? 그리고 나보고 궁상맞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지? 너야말로 인생이 얼마나 지질이 궁상 맞았으면 애 딸린 유부남한테 빌붙어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좀 붙어서 돈이라도 받아내려고 했나 본데 지금 네가 있는 이 집도 내 명의 집인 거 아니? 몰랐겠지? 밖에서 허풍이나 떠는 애니까. 그래, 둘이서 잘해봐. 나는 이 집부터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어떤 수단과 방법 써서라도 다 뺏어버릴 거니까. 라고 하곤 다시 뒤를 돌아서 다 싼 제 짐 가방을 들었어요. 짐 가방을 들고 저는 일어나 그 여자를 지나쳐 신발장으로 가려는데 저에 뒤에서 부들거리던 상간녀가 나가려는 제 팔을 붙잡으면서 야,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상간녀 소송 당장 취하해. 당장! 이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그 팔을 뿌리치고 어디다가 더러운 손을 갖다 대? 이렇게 자극하면 내가 한 대라도 때릴 줄 알았나 본데 착각도 정도껏이야. 상간녀 소송?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가 한 행동의 대가가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내가 너 짓뭉개뜨리고 제대로 못 살게 만들 거니까 준비나 해둬라. 라고 하면서 비웃음 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절대 소송 치하를 안 해줄 거라는 걸 알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그 집을 갔다 온 지 한 3일 뒤쯤 남편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어떻게 되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다시 돌아와줘. 내가 잘할게. 이제 가정에만 충실하고 내 시간 따위 생각하지 않을게. 미안해, 제발. 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문자 온 걸 보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무슨 양심으로 문자를 보낸 거야? 쓰레기 같은 놈아, 그동안 상간녀랑 놀아나니 좋았지? 돌아와달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 싫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그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재수없으니까. 라고 문자에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도 거의 막바지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알아보니 그 상간녀가 저와 얘기하고 나서야 비겁하게 겁이 났는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고는 잠수를 탔던 것이었습니다. 참 구차하지 않나요? 이런 찌질한 놈하고 같이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소송을 취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잘 지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가 왔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번호 차단을 했고 저와 연락이 안 되니 제가 친정에 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친정집 대문에서 그러는데 생각 같아선 싸다구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소송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봐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친정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 걸 사정사정해서 말렸어요. 잘못하면 살인까지 날 것 같았어요. 계속 찾아와서 이제는 대문을 지나 현관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려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신고받고 온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희 친정은 단독주택이라 녹화가 가능한 가정용 CCTV를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계속된 무단 침입한 CCTV 증거가 있어서 그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부부지간이지만 별거 상태이고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서 명백하게 무단 침입죄가 성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경찰서에 가고 난 후에 그곳에서도 난동을 부려서 유치장에 잠깐 수감까지 되었네요. 그 유치장에 찾아가서 그놈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줬어요. 야, 찌질한 놈아. 나 싫다고 갈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질척거려? 네 꼴 좀 봐라. 그렇게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 피우더니 꼴 좋다. 너 영원히 용서 안 할 테니까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제야 체념을 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일말의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 한심해 보여서 이 등신아, 알면 됐어. 다신 보지 말자. 라고 하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합의를 안 해주려고 했지만 다시는 저와 제 식구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두 개 다 예상보다 위자료를 많이 얻어갈 수 있었고 저희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더 자세한 소송 과정이나 그런 것도 적고 싶지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이 사람들 보면서 세상에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세상 깨닫게 해주더군요.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민사와 함께 친정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쪘던 살들은 운동으로 빼면서 운동에 흥미를 갖게 되어 요새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고요. 이혼 후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사람이 많다길래 저는 2배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쿵짝쿵했던 더러운 전 남편이 조금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전 남편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 피우더니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내가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